테스트가 확실히 좀 여러분 입장에서 좀 힘든가 보네요. 일단 데일리 테스트 마무리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자, 답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다 했어? 그거에 맞으면 뭐가 맞겠어? 맞다면은 이제 너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아직 다 한 게 아니잖아. 사람이 다 한 거야? 아니, 저도 이거 그럼 데일리 테스트 다 하신 분들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 좀 해볼게요. 혹시 다 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잘 봐야 되는 거 알지? 네? 아, 동주는 모르는구나. 동주는 뭐 파이팅. 왜 그렇게 못해요? 오답 못해. 저도요? 최고다. 진짜 최고다. 뭐 가장 대단한 거. 나 아직 들어왔지도 않는데 뭐 하는 거야? 틀리라고 하는 건데 틀렸어요. 틀리라고 했는데 아니 틀리라고 했는데 A 안 주려고 낸 문제. 문제도 다 했어? 봤지? 아니야 그냥 받고 있어. 싫어 나가는 거. 그래도 나름 짱 있다고 짱팀 해주네. 내 칭찬이야. 자, 그럼 또 더 하신 분? 아직 없으세요? 우리가 벌써 3시 8분이야. 아니 정민이야 책 갖고 왔으니까 뭐 그러다 치더라도 나머지들은 뭐해? 왜 이렇게 못했어? 저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 나는데 얘기해도 돼요? 아니 나는 재밌다. 네가 재밌는 뭔 상관이야?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러나 보자. 다음 주 금토에 이틀에 걸쳐서 단어 아니야? 단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왜? 아니 아직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단어 콘테스트 시험 뭐 모의고 다음 주 금토에 이틀에 걸쳐서 고1 애들 있잖아요. 고1 너네 말고 고1 선배들이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을 고등학교 시험처럼 시험을 볼 거예요. 5회 말 카드까지 준비해서 시험을 볼 건데 심지어 등급까지 매길 거예요. 몇 등급이고.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성적표를 만들어서 설날 아침에 학부모님께 전송할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딱 세뱃돈 받을 때 이제 세뱃돈 딱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한테 카톡이 오는 거야. 뭐지 하고 보니까 얘 성적표가 6등급 이렇게 써있고 야 너 세뱃돈 내놔 이러면서. 아 이건 농담이고. 근데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 우리 지금 고1 X반에서 쓰는 교재가 여러분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현재 리딩 그래머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시험을 낼 거예요. 리딩은 이제 독후감대로로 낼 거고 이제 그래머는 이제 첫 단추로 낼 건데 같은 교재니까 아니요. 수준이 서른이 다르잖아요. 되죠? 어? 수준이 수준은 다르지. 니네가 더 잘해. 네? 니네가 더 잘해. 착각하셨어요. 아니야 진짜로. 그걸 착각할 거면은 내가 강사를 은퇴해야 돼. 얘네가 더 잘해. 그래서 다음 주 금토에 시험을 한번 볼까. 해남씨 안 될게요. 나도 여행 가요. 어? 아니에요. 아 여행 간다고? 아니 계속 할 수도 있지. 여행 갈 수도 있지. 가면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일찍 와서 혼자 시험 봐야지. 뭐할 수도 있지. 진짜요? 아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생각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중3 알반 들어가시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분들의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보려고. 아 저 막 건의 막 부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씨 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안 그럽니다 선생님들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쌤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이렇게 중3 알반들 시험을 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하는 게 좋겠죠? 에? 좋겠죠 쌤들? 에? 어때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아마 웬만하면 좋다고 하시겠죠. 아니 농담이야 농담. 그거 안 그럽니다. 저 여러분한테만 그래요. 저 선생님들한테 안 그래요. 자, 답지가 이제 다 있는 거 보니까 없는 거 보니까 이제 다 하신 거 같은데 검사를 해볼까요? 정리형 숫자? 아니, 또 어디 있어? 여기다 있어. 잠깐만, 여기다. 이거는 이렇게 써도 돼.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하나 맞췄네. 오, 잘했어. 그다음에 빨리 붙여. 이거 따로따로 붙여봐. 뭐 하는 거야, 자식아. 엄청 안 받은 사람이 누구였나? 윤호? 뭐야, 이거 붙인 게 아니었어? 아이씨. 이거 다 붙인 사람. 오늘 뭐 난리 났네. 숙제도 안 된 게 많아. 근데 데일리 테스트도 안 좋아서 또 이것도 해야 돼. 오늘 내가 봤을 때 한 8시에 가겠는데 이러다가 집에? 응? 오늘 뭐 그럼 여기다 붙여놔. 또. 그다음에 여기. 비동사는 원래 안 쓰기도 하는데 비동사 대신 딴 걸 쓸 수도 있잖아. have를 쓸 수도 있어. 일반 동사를 쓸 수도 있어. 오히려 얘를 안 쓰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너가 좋아하고 네가 써놨는데 안 쉬운데. 네가 써놨잖아 준거. 지금 우리가 배운 게 형용사와 부사와 비교구문 아니고 비교구문은 형용사와 부사가 있잖아. 지난번에 배운 게
저 그다음에 또 검사 안 한 사람이 한서랑 나영이. 어디? 네. 아니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진 않아. 난 시험 많이 잠깐만. 자, 확인 완료했습니다. 네, 일단은 피드백 먼저 할게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거든요, 여러분. 15분이나 지났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계획한 지금도 못 나가면 연장 수업 할 거예요. 아니 뒤에 어떻게 수업 없어. 연장 수업 할 거야. 자스가. 오늘은 일단 이거 피드백 하기 전에 앞서서 좀 아쉬움이 많네요. 아쉬움이 많아. 일단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우선 지금 대체적으로 어법상의 근거가 좀 부실했던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지 테스트도 그러니까 백지 테스트는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실 때 제가 수업 시간에 그 필기를 해주는 건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게 백지 테스트지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만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 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건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는 거지 여러분이 테스트를 봐야 되는 거는 제가 필기한 전범이에요. 내가 필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해주잖아. 이거 필기 안 해도 돼. 이거 안 쓸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굳이 백지 테스트를 안 봐도 되는 애들이라 내가 안 쓰는 것들이에요. 또는 필기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됐어?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필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니네가 테스트를 봐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필기는 니네 노트 보면 한 3페이지 돼 있는데 백지 테스트는 반 페이지밖에 안 돼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전에 오늘 그 숙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은구랑 현서랑 동혁이, 윤호, 하람이 그리고 나영이는 일부분, 요 부분 이 말씀드린 분들은 이제 이따가 테스트 끝나고 완료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완료가 되면은 저한테 검사를 받거나 만약에 제가 자리에 없다면은 AT쌤께 검사를 받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AT쌤께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요. 나머지 분들은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리고 저기 우리 은구랑 현서랑 하람이는 오늘 그냥 날 잡았네. 데이 6도 안 돼 있죠? 네. 일단은 그 인강 부분은 뭐 사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인강 파트랑 이제 뒤에 영작 파트는요 오늘 해서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셔도 돼요. 그건 편한 대로.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 결과.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들은 B+ 미만자입니다. 잠깐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제 절망이니까 B+ 이상 받은 사람을 얘기할게요. 그럼 자기 이름이 호명이 안 된 사람은 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 이상자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명 나왔네요. 자, 일단은 그 은총이, 그 다음에 은구, 그리고 민지, 그리고 하람이, 그리고 정민이. 됐죠? 이렇게. 왜 저래? 왜 뭐해? 그다음 나머지 분들은요 좀 더 분발하세요. 좀 더 분발하고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어법 데일리 테스트가 사실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을 할 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는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저렇게 되느냐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울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페널티 작성하게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그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띠플 이상 받으신 분들은 진짜 잘한 거고, 나머지 분들은 예, 어차피 뭐 다음 주에 시험 보면 되니까, 시험 결과로 조지면 되잖아, 그렇지? 일단 오늘 어차피 할 것도 많으니까요. 일단 오늘은 이제 숙제 지적받은 분들만 이제 그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시다 그러면 얘기가 좀 길었는데 얼른 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에는 제가 이제 다 넣진 않았어요. 그냥 기본만 넣었습니다. 기본만. 더비교급 이런 것도 어차피 뒤에 문제 부분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생략했고 정말 기본이 되는 개념 세 가지,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세 가지만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비교 부문의 이제 기본부터 원급 비교는 이제 서로 다른 두 대상의 비슷함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뭐 유사함 이렇게 써도 돼요. 유사함, 비슷함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s 할 때 앞에 있는 as는 똑같이 뒤에 있는 as는 뭐뭐만큼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걸 많이 틀렸더라고요. 의외로. 난 이걸 틀린 줄 알았는데 아니 뭐뭐만큼 뭐뭐한이잖아. 그렇죠? B만큼 뭐뭐한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부정형은 이제 앞에다가 not을 붙이는데 이때 우리가 앞에 나오는 as에다가 이제 so로 바꿨어도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비교급의 then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겠죠. 단 이때 a, b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요게 좀 주의할 점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비교급 비교는 두 대상이 뭔가 차이가 있다. 이때 우리가 비교급 비교를 쓰죠. 그래서 비교급의 then의 형태로 쓰는데 뭐뭐보다 더 뭐뭐한. 이 then이 뭐뭐보다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비교급 자체가 더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 5가지 그때 필기했었죠? Even still for element 5개. 여러분은 3개 정도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교구문 앞에 위치해갖고 훨씬이라고 해석되는 게 포인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최상급 비교는 이제 서로 다른 셋 이상의 대상 중 어떤 한 대상이 가장 뭐뭐하다. 또는 가장 뭐뭐한 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비교죠. 그래서 더 최상급의 in 또는 of를 쓰는데 자, 우리가 in 뒤에는 주로 단수형을 써서 뭐뭐에서 of 뒤에는 주로 복수형을 써서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플러스 최상급의 명사에 that 생략되고 주어 have, ever, pp 하면은 이 덩어리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어가 이제껏 했었던 가장 뭐뭐한 명사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영작 부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더비교급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로 한번 내봤는데 아까 이제 푸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얘랑 얘를 반대로 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두 개를요. 가진다고 얘는 받아들인다는데 아니 have가 받아들이다는 건 아니잖아요. have라는 건 우리가 어떤 소유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두 개를 바꿔 쓰는 것까지는 내가 그래도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나머지에서 틀렸다면요. 말이 안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2번 볼게요. 자, 요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 비동사 나왔죠. is. 그럼 is에 대한 보어가 필요하다. 그치? 근데 보어가 지금 없으니까 얘가 지금 보어 역할을 해줘야겠죠. 얘가. 자, 근데 greatly는 부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보어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형용사인 the greater 이런 형태로 써주는 겁니다. 됐죠? 참고로 여기서 the more likely라고 나왔는데 이 likely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만 잠깐 필기하자면 이 likely라는 것 자체가 뜻이 두 개가 있거든요, 얘들아.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 형용사로 쓰이면 뭐뭐 할 것 같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할 것 같은. 부사로 쓰이면은 아마도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likely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주로 어떤 패턴으로 쓰이냐면 he likely to 동사 원형 이 패턴으로 제일 많이 쓰여. 그래서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거든. 근데 지금 뒤를 보면은 will be remembered라고 그냥 수동태가 나와버렸고 뭐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ikely가 만약에 형용사라면은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죠.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로서 쓰여서 이렇게 부사 수식어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자, 여기 이 마지막 3번 문제는요. 제가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까 내가 그 점수 발표할 때 내가 왜 삐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치 민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응구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네요. 왜냐면은 이 문제는 내가 그냥 없는 셈 쳤어요. 없는 셈 치고 해석 부분만 봤습니다. 해석 부분만. 해석 잘했는가? 구문 분석 잘했는가? 이것만 봤어요. 이걸 맞출 거라는 기대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두 개가 틀렸는데 하나라도 맞춘 사람은 정말 잘했다 해갖고 제가 좀 점수를 후하게 준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애초에 이걸 맞다라고 표시한 사람도 꽤 많아요. 그지 아라마? 맞다라고 표시한 사람도 많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quickera라고 나왔는데 quicker는 형용사에다 er 붙인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란 말이에요. 형용사. 근데 얘가 형용사라면 명사 꾸며주거나 보어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패턴도 아니고요. 동사가 푸시니까. 그리고 지금 뒤에 뭐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형인 more quickly로 써줘야 된다. 얘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슬 같은 경우도 accomplish도 우리가 오형식에서 쓰이는 동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more easily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됐죠? 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데일리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건 그거고 일단 안 된 거는 이따가 잘 마무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독해를 할 건데 우리 몇 번 할 차례죠, 여러분? 몇 번 할 차례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 할 차례예요? 18번? 28번? 60쪽인가요? 28번 어디냐?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늘 몇 개를 할 수 있을 것이야? 어우씨,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30분이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잠깐만. 한 33번? 네 개. 뭔 4개야. 필요한 것까지만 해야지.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4개예요. 6개는 해야지 그래도. 6개. 8개 할까? 아니요. 예전에 그 작년 그 최근 기말고사 내신 대비할 때 하루에 10질문씩 했었어요. 내신 대비할 때 1시간 반 동안. 그래서 애들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어요. 죽음 직전. 내가 막 랩하듯이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하니까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28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이제 계속해서 요지에 관련된 패턴이고요. 이 요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이제 그 보기문이 다 이제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입니다. 모의고사 기준으로는요.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요지도 이게 영어로 나오거든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는 사실 쉽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유형이죠. 우리가 요지나 주장류를 풀 때 이제 핵심은 뭐냐, 뭔가 해야 한다라던가 아니면 뭔가 강한 어조로서 이렇게 하자라는 이런 말투가 나오는 부분에 유의해서 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서 소재도 썼고 그 다음에 주제문에 이제 표시도 했을 텐데 선생님이 한 거랑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가볼게요.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첫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죠? 왜? 소재를 제시해줄 가능성이 높고 이 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첫 문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첫 문장은 잘 읽어야 돼. 자, 첫 문장 볼게요. It is easy. 쉽대. 첫 문장부터 다짜고짜 it이 나왔죠. 그러면은 무조건 그것이라고 해석이 안 됩니다. 알겠죠? 뭘 대신할 게 있어야 되는데 대신할 게 없잖아. 그치? 뒤에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가주어진 저 생각하면 돼. 쉽대요. 뭐가? To judge people based on their actions. 그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건 쉽답니다. 됐죠? 이게 첫 문장입니다.
자,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쉽대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첫 문장 봤을 때 사람에 대한 어떤 뭐 행동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글의 소재인 것 같은데 좀 더 읽어볼게요. 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그 옆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이제 구문분석과 해석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구문분석 해석하면 어떻게? 바로 수정해야 돼요. 바로. 알겠죠? 이제 이 말 그만하고 싶어요. 매번 4시간마다 얘기해갖고. 알겠죠? 색깔펜 들고 바로 수정하시고요. 자, we are often taught. 자, 우리는요 종종 taught 한답니다. 가르침을 받는답니다. 뭐 하도록 배우냐면요. To put real value in actions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엄밀히 따지면 이 전체 덩어리가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더 많은 가치를 두라고요. 어디에다가? In actions. 행동에다가요. Than 뭐보다? Words. 말보다. 자, and for good reason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for good reason. 자, 이걸 직역하면은 좋은 이유 때문에거든. 직역을 하면요. for가 때문에 좋은 이유. 그러니까 좋은 이유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좋은 이유 때문에라는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좀 약간 의역된 버전이 아래 한글 보면 나와 있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가르침을 받는 거 아니냐. 됐어?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약간 의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동을 기반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쉽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만약에 만약에 민지가 맨날 한 10분씩 지각해. 그럼 이거는 이제 행동이잖아. 그렇지? 그럼 난 행동으로만 판단하는 거야. 민지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은총이가 맨날 일찍 와. 얘 지각 안 해. 그럼 얘는 착한 녀석이야. 이렇게 판단하기는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한 게 우리는 어떻게 가르침을 받냐면 말보다는 행동에 더 많은 가치를 두라고 배우잖아요. 그쵸? 말보다 행동이다. 이렇게 배우잖아.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보통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부분에다가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을 통념이라고 해요. 통념. 이 통념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을 통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 이걸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논리 구조상 어떤 독해 글 이제 지문을 읽을 때요. 통념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를 반박하는 말이 나와요. 반박하는 말이 나와서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온다고. 됐어? 그러니까 한번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우리가 종종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야, 방에서 문 닫고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 그치? 이러면서 내가 얘기했어.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냐? 이게 통념이에요. 이게 통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들어왔던 막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말할까? 야, 근데 사실은 선풍기 틀고 자도 안 죽어. 됐어? 그럼 이게 뭐야? 반박하는 거죠. 실제로는 아니다. 이 얘기 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선풍기 틀고 자도 안 죽어 얘들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근거가 나오는 거야. 왜? 왜 안 죽는데? 내가 실험해봤어. 내가 틀어봤어. 내가 틀고 선풍기 4대 틀고 문 다 밀폐 상태로 두고 내가 누워서 잡았어. 나 안 뒤졌잖아. 나 살아있잖아.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먼저 제시를 한다는 거는요. 보통은 뒤에 반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선생님 이 문장이 통념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게 바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We are often taught. 이런 게 바로 통념에 대한 단서가 되는 거야. 해석을 해봐. 우리는 자주 가르침을 받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데 종종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통은 가르침을 받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운 거랑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겠죠. 됐어? 그래서 이런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통념, 즉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직은 근데 반박이 안 나왔는데 좀 더 이어서 볼게요.
The actions of others. 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종종 말한답니다. Volumes louder. 볼륨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부피라는 뜻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부피가 아니라 부피가 더 크게 말한다잖아요. 부피를 더 크게 말한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치? 부피를 더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볼륨은 말 그대로 니네가 알고 있는 볼륨이에요. 볼륨. 이거. 됐어요? 음량이야. 음량. 그쵸? 음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리. 알겠죠? Than their words. 그들의 말보다요. 자,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종종 더 크게 소리를 낸다는 거야. 뭐보다? 그들의 말보다. 즉 여기까지 지금 세 문장 읽었는데 제가 이 세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문장은 말이 중요하다는 거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라고요? 말보단 행동이다. 됐어? 이 얘기한 거야. 우린 이렇게 또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쉽고,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쉽고, 그리고 어떤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맞죠? 완전 내 스타일인데? 저 완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 네, 아무튼간. 자, 근데 다음 내용을 볼게요. 여기가 바로 결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는가? However 나왔네요. However. 됐어요? 반박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가 바로 반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엄청난 팁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독후감 제로 교재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주제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올바르게 주제를 찾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교재입니다. 자, 통념 반박류의 글이 나오면요, 이 반박하는 문장이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얘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잖아.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뭔데? 야, 우리가 보통은 말보다 행동이라고 배우잖아. 그렇게 배우지, 그치? 근데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뒷부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겠죠. 되니? 그러니까 그러나 나왔으니까 요 문장을 너네가 주제문으로 표시를 해놨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제대로 표시했다면 상관없고, 표시가 안 돼 있다면 또는 표시를 잘못했다면 색깔펜으로 수정을 좀 하세요. 요 문장이 바로 주제입니다. 됐죠? 자, 그러나 여기 밑줄 쳐져 있습니다. 구문분석 할게요. When someone exhibits some difficult behavior, 여기까지 한 덩어리죠. 누군가가 exhibits, 보여줘요. 몇 가지 어려운 행동을 보일 때 너는 might want, 원할 수도 있어. 뭘 원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 좀 지울게요. To reserve judgment for later. 자, 여기까지 judgment까지가 목적어고 for later가 부사입니다. 누군가가 좀 난해한 행동을 보일 때 너는 원할 수도 있어. 여기서 reserve는요, 유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유보하다. 자, 근데 우리 또 이제 이 어휘가 약한 분들을 위해서 유보가 뭔지 모를 수도 있겠죠. 보류한다는 거예요. 뒤로 미룬다고. 됐어요? 뒤로 미룬다. 너는 뒤로 미루길 원할 수도 있어. judgment, 판단을요. for later, 나중을 위해서. 됐어? 뭔가 좀 얘가 행동이 뭔가 좀 난해해. 뭔가 그러니까 내 어떤 사고방식에서 뭔가 이렇게 정의되는 그런 행동이 아니야. 그러면은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좀 더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막 은총이가 맨날 일찍 와. 그래서 내가 괜찮은 녀석이구나 했는데 얘가 막 이제 일찍 오니까 맨날 혼자 있어. 근데 혼자서 막 여기서 막 춤추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내 입장에서 이제 난해한 행동인 거지.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 거야. 오늘도 아까 추더라고. 아무도 못 봤지? 비밀이었어? 아무튼가. 그러면 이제 나는 판단을 할 때 얘 뭐지? 아니야. 일단 좀 더 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어서 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온가? People, 사람들은 are not always defined by their behavior. 여기서 진짜 대놓고 말했네요. 대놓고 말해서. 자, 일단 여기에 not always 나왔죠. 뭡니까? 부분 부정입니다. 항상 뭐만 건 아니다. 자, 사람들은요, 항상 정의되는 건 아니래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대놓고 말했네. 그렇죠?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 첫 문장에서는 사람을 행동으로 판단하는 건 되게 쉽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행동만으로 판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반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말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It is common to think. 자, 또 가주어 진주어야. 일반적이래. 뭐가?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래. 뭐라고?
he's a bossy or she's so mean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bossy라는 거는 보스잖아. 보스가 뭐야? 사장님 아니야. 그럼 사장님 같아 이런 뜻이야. 그럼 사장님 같다는 게 뭐예요? 너무 막 이러는 거야. 응? 이게 이제 사장님 같이 이런 거. 이제 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좀 약간 이 사장님 행세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막 너무 좀 나대.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은 그녀가 so mean한데 여기서의 mean은 형용사로서 비열한이라는 뜻이에요. 비열한. 비열한은 너무 이제 나쁜 뜻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완화시키면요, 뭐 심술궂은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너무 비열해 이러면 좀 너무 세잖아 어감이. 그래서 그녀가 좀 너무 심술궂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이라는 거죠. 뭐 하고 난 다음에 after observing less than desirable behavior in someone.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것보다 덜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직역을 하면은 less than이니까 뭐뭐보다 덜한 거지. desirable은 바람직한 거고. 그럼 바람직한 것보다 덜한 행동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덜 바람직하지 못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observing 관찰하고 난 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사람들이. 됐어? 아니 막 사람이가 막 이러고 다녀. 막 이러면서 막 나 보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다녀. 그녀가 너무 비열하대. 비열한 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뭐 아무튼간 뭐 저기 동주 보면 알아요. 자 아무튼간. 네. 자 아무튼간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런 행동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일반적이죠. 즉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행동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행동을 기반으로 판단한 거죠. 지금 행동 얘기 나왔잖아.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가 또 나왔죠. 그러나 you should 나왔다 얘들아. should. 여기도 should 나왔다. 내가 아까 전에 말했지.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뭐다? 필자가 주장하는 부분이다. 즉 여기가 요지에 가까운 거야. 요지. 자 다시 한번 볼게. 아까 위에 however 나왔던 문장은 어떤 통념에 대한 반박을 하는 부분이야. 거기가 주제문이었어요. 주제.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지금 주제를 찾아라가 아니라 요지를 찾아라잖아. 요지.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요지라고 했어요. 필자가 뭘 말하고 싶냐. 자 그럼 필자가 뭘 말하고 싶은데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이거. 됐어? 그래서 해야 한다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여기다 주제라고 썼는데 엄밀히 따지면요 얘는 주제 재진술이에요. 이거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일단 이 문장부터 보자. 그러나 you should never make such assumptions right away. make의 명사가 나왔는데 assumption은 원래 추측, 가정 이런 뜻인데 그럼 가정을 만들다 하면 이상하잖아. 그냥 가정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너는 그러한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 right away, 즉시. 됐어? 그러니까 너는 바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가정이란 건 뭡니까? 쟤 너무 막 나대. 사람이 막 인사도 똑바로 하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녀. 뭐야, 쟤 왜 이렇게 나대? 때려버리고 싶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됐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You should.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자, 밑줄 쳐져 있으니까 본문석 할게요. You should give. 너는 줘야 돼. someone 누군가에게 뭘 줘야 돼? A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된다고. 두 번째 기회. Before 뭐 하기 전에 너가 레이블 하기 전에. 이 레이블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라벨이라고 하는데 라벨이 뭐야? 이렇게 이름 같은 거 이렇게 붙이는 걸 라벨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레이블이라는 게 낙인을 찍다 이런 뜻이에요. 낙인을 찍다. 그냥 뭐 하람이는 나대는 애 하고 딱 낙인을 빵 하고 찍어버리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너가 그들에게 낙인을 찍기 전에예요. 됐어요? 그리고 shut out이라고 나왔죠. shut out. 이 shut out은요 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차단하다. 자, 그래서 동사 2번이고 여기가 1번이에요. forever.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너가 그들에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차단한다. 손절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됐어? 차단하기 전에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어떤 요지는 나왔어요. 됐어?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요. 도입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보단 행동이다라고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쓰자면요. 됐어? 이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통념이었어요. 통념.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주제가 나왔죠. 주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동만으로는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행동만으로 행동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제거든. 이게 주제야. 근데 그럼 어쩌라고? 행동만으로 판단 안 하면 그럼 뭘로 판단하라고? 그렇죠? 이런 이제 의문이 남잖아. 그래서 이 필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야. 아, 정확히 말하면 행동만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야. 딱 한 번 보고 쟤는 저런 사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행동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된 거죠. 주제에서 요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됐죠. 단 한 번의 행동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과 똑같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즉 첫인상만으로, 그러니까 첫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잖아. 그렇지? 내가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처음에 오자마자 내가 막 겁나 갈궜어 너네를 막 책상 뒤져엎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거야. 또라이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할 거야. 근데 두 번째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행동만으로 저 사람은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자, 마지막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 문장 할게요. 너는 may find, 자, 알게 될 수도 있답니다. A great co-worker or best friend. 자,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co-worker, 이 코가 붙으면 함께란 뜻이거든. 그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니까 동료란 뜻이겠죠. 그러면 훌륭한 동료나 아니면은 절친이죠. best friend니까. 그러니까 절친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in someone, 누군가에 있어서요. 자, so, 그러니까 명령문이다. 명령문. 뭐 하지 말아라. 그럼 얘도 중요한 말이겠죠. 그렇죠? 뭐 하지 말아라? Don't eliminate. eliminate은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거하지 말아라. A person, 사람을요. 뭐로부터? 너의 삶으로부터. Based on, 뭘 기반으로 해서? Brief observation. brief는 짧은이라는 뜻이죠. 짧은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요. 됐어? 그럼 마지막 문장에서 사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위에 요지가 나왔거든요. 요 두 문장. 정확히는 요 문장이 좀 구체적인 요지죠. 여기 you should give 어쩌고. 이 마지막 문장은 사실상 주제라기보다는 그러면 요지를 다시 한번 말하는 요지 제 진술이 되는 거죠. 됐어? 똑같은 말이야. 얘랑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됐어? 위에서 뭐라고 했는데 얘 완전 이런 놈이구나. 쟤 손절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회 한 번 더 주라고. 저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라고. 이 얘기 한 거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뭔데요? 아니 그 사람이 너의 베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진짜 절친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손절하지 마. 너의 삶에서 그 사람을 제거하지 마. 똑같은 말이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글에서 지금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다? 단 한 번만의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지켜봐 달라고요. 됐어?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1번밖에 안 되죠. 단시간의 관찰로 타인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보자면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해 적성 얘기 아니고요. 3번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 얘기 아니고요. 4번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칭찬 얘기 아니죠. 말보다 행동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라 라는 건 초반 세 문장만. 그래서 초반 세 문장만. 그러니까 5번이 약간 낚시성 보기문이에요. 낚시성 보기문. 우리가 초반만 읽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바로 이 5번 같은 걸로 답을 골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글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네. 네, 뭐 저는 다 동의합니다. 저도 다 동의해요.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나쁜 버릇인데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학생이 됐든 그러니까 뭐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뭐 학생이든 뭐 같은 동료 선생님이든 뭐 아니면 내 친구든 뭐든 아무 상관없고요. 저는 제가 어떤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과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싫어까지는 아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게요. 좀 내가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요, 저는요 눈을 안 마주쳐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는데 그냥 내가 안 마주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날 보고 있고 난 여기 보고 있는 거야.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되게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이 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라는 거를 만약에 판단하고 싶으면요, 얘가 내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냐 안 하냐 이거를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요거 보고 쉬었다 하자. 요거 보고. 좀만 힘내. 뭐야, 어디 갔어? 29번. 자, 봅시다. 내용을 또 한번 볼까요? 얘들아, 첫 문장이 엄청난 게 나와버렸네. 첫 문장 시작부터 study 이러고 나왔어. study. 그럼 뭐야? 명령문이네.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명령문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바로 봅시다. study, 연구해라. 밑줄 나왔으니까 동사로 표시할게요. The lives of the great people. 자, 그러면 위대한 사람들의 삶이죠.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런 사람들이야. 관계대명사 나옵니다. Who have made an impact on the world.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make impact on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뭐 make impact on 하면은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완료니까 영향을 끼쳐 왔어요.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끼쳐온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라. and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뭐야? 명령문의 and죠.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라. 그러면 너는 will find 알게 될 것이다. 뭐를? 대절을 알게 될 거래. 대절이 문장 끝까지니까 요 안쪽은 딴 색깔로 분석할게요. In virtually every case. 얘들아, virtual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virtual? 사실상 아니 virtual. ly 빼고요. virtual. 가상의란 뜻이거든요. 가상의. 근데 virtually 하면은 사실상 이런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virtually 됐을 때는 가상의라는 뜻인데 virtually가 되면은 왜 사실상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두 개 반대 뜻 아니에요? 막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거는 국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동주한테 야, 너 사실상 연예인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얘가 연예인이야? 아니잖아. 가상이란 거예요. 가상.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렇죠? 미안해. 나도 모르게 좀 격해졌어. 미안. 그래서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경우에 그들은 spend 나오면 spend의 시간에 ing가 원래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spend 나왔고 시간이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 time 나왔고요. 그 다음에 alone thinking. alone은 그냥 부사고 그 다음에 thinking. 그냥 묶어서 표시할게요. alone thinking 여기까지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 considerable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당 잘 찾았어요. 상당한이라는 뜻이거든. 상당한. 자, 그럼 얘랑 이제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유의어. 그러니까 이제 유의어가 아니라 이제 혼동어죠. 혼동어. 혼동어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바로 consider에다가 ate를 붙인 consideration입니다. considerate. 얘는 무슨 뜻이에요? 사력 잘 알고 있네요. 맞아요. 사력이 그런 뜻이에요. 심심하면 한 번씩 나와요. 헷갈리게 생겼잖아. considerable, considerate. 둘 다 consider에서 이제 파생된 거잖아. 그래서 considerable은 상당한, considerate는 사력 깊은 이런 뜻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되게 길고요. 심지어 명령문으로 나왔습니다. 첫 문장이 주제예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해 놓으셔야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대한 위인들이죠. 위인들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라는 거야. 뭐 아인슈타인이나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잘 보라고. 그러면은 너는 뭘 알게 될 거냐? 사실상 모든 경우에 그들이 상당한 양의 시간을 혼자 생각하면서 보냈다는 걸 알게 될 거랍니다. 즉 혼자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글에서의 소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긴 조금 약하고요. 혼자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를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일단 뭐 물론 뒷내용은 읽어봐야겠지만 혼자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그냥 방구석 찐따였다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맨날 혼자 생각했겠지 뭐. 아니 그냥 대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라? 방구석에 짱 박혀서 생각을 많이 해라. 되겠죠? 농담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또 밑줄 쳐져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Every political leader. 자 그러면은 모든 정치적인 리더라고 했습니다. 좀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리더냐면 who had an impact on history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또 똑같은 거네요. had impact on이니까 뭐뭐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러면 역사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모든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니까 그 이제 우리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뭐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정치적인 리더가 practiced 여기서의 practice는 실천하다의 뜻이야. 실천하다 연습하다 아니면 실천했습니다. discipline이 원래 훈육이란 뜻이거든. 훈육. 그럼 훈육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 혼내는 것 같잖아. 또 훈육이 아니고 여기서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훈련. 자 그러면 훈련을 실천했습니다. 어떤 훈련이냐? 이런 훈련인데 being alone to think and plan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잠깐만 보자. 여기까지겠네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being alone이니까 혼자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혼자 있는 것. to think and plan이니까 생각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됐죠? 자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기 위해 혼자 있는 훈련을 실천했다고요. 됐어? 아까 전에 주요 소재에서 뭐가 나왔었어? 혼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모든 그런 세상에 영향을 끼쳤던 정치적 지도자들은요 혼자 있는 훈련을 많이 했대요.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더 키워드가 되는 건 뭔가 혼자서 뭔가를 정리해보고 생각해보고 사색해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시가 나왔고 자 두 번째도 보면은 great artist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예시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정치적 지도자들 굉장히 위대했던 정치적 지도자가 혼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대. 자 또 다른 예시로서는 great artist 자 위대한 예술가들은 spend 또 나왔어요. 보냈습니다. countless hours 자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스튜디오에서 또는요 with their instruments를 가지고요. 그들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시간을 보냈답니다. Not just doing이래요. Not just doing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냈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그냥 무언가를 잠깐만요. 내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가 아니었는데 미안. 요거 not just 있잖아요. 나돈니예요. 나돈니. 여기에는 also 생략된 겁니다. 버더우스. 됐어? 나돈니 버더우스야. 나돈니 버더우스. 그래서 우리 나돈니 버더우스의 이제 특징은 병렬 구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doing ing 형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도 exploring ing 나온 겁니다. 됐어? 그러면은 뭐뭐 하면서뿐만 아니라 이걸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봐봐. 아까 쌤이 spend 나오면 spend 시간 ing 나온다고 했었지 보통은. 그래서 spend 나왔고 시간 나왔고 여기에 ing 나왔죠. 됐어? 요 괄호에 ing 하는 것뿐만 아니라 ing 하면서 여기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해석해 볼게. 그럼 뭐 하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뭔가를 하면서 또는 탐구하면서 그들의 스튜디오나 그들의 도구를 가지고
무수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됐어? 그럼 지금 이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위대한 예술가잖아. 뭐 고흐라던가 피카소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그 뭐 도구 뭐 붓이나 뭐 이런 거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답니다. 근데 뭐 하면서 보냈답니까? 뭐 하면서? 그냥 아이디어나 경험을 탐구하고 뭔가를 해보고 그냥 이러면서 보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문장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위대한 예술가들은 짱 박혀서 혼자서 시간 보냈다고. 됐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혼자. 됐어? 혼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혼자 생각하고 뭔가 혼자서 활동을 해보는 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대요. 이유는 모르겠어. 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안 나와 있어. 근데 어쨌든 간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 분석해볼게요. Time alone. 그럼 말 그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야. 혼자 있는 시간은 allows, 허락해준대. people, 사람들이 뭐 하도록? to search through their experience.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목적격 보어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ut them into perspective가 목적격 보어 2번이고요. and하고 plan for the future가 목적격 보어 3번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allow는 보통 허용하다라고 해석하잖아. 그러면 얘는 사람들이 이거 하고 요거 하도록 허용하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해볼게. 혼자 있는 시간은 사람들이 search니까 search는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search through their experience니까 그들의 경험을 정리하고요. put them into perspective. perspective는 원래 관점이라는 뜻인데 직역을 하면요. 그 경험을 관점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경험을 관점에 집어넣는다. 말이 어렵죠. 경험을 관점에 집어넣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들이 이제 이렇게 혼자 있으면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혼잣말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잡해져. 그렇죠? 혼자서 이제 막 생각을 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과거에 해왔던 걸 경험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런 걸 했었고 저런 걸 했었고 이걸 정리를 해요. 자, 그럼 정리가 끝났어. 그럼 그 다음에 뭘 한대요? 내가 그 정리한 경험을 관점에 집어넣는데요. 관점에. 그럼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의 어떤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경험해 온 것을 내 가치관에다가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한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통찰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통찰이란 게 여러분이 잘 안 와닿잖아. 그래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들이 정리한 경험을 나의 가치관에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미래를 위해 계획을 하도록 허용해 준다고. 됐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건 과거에 한 거잖아. 그렇죠? 과거에 한 거를 정리해갖고 이거를 현재 나의 가치관에 넣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미래를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 밑줄 쳐져 있는 문장이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장을 쌤이 묘지로 잡았거든요. 묘지. 아까 첫 문장을 주제로 잡았었죠. 여기가 바로 묘지입니다. 묘지. 왜 그러냐면요. strongly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trongly, 강하게. 아까 말했잖아. 필자가 뭔가 강하게 전달하는 말투 이런 게 필자의 주장 또는 요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strongly encourage라고 나왔어. encourage는 권장하다라는 뜻이잖아. 내가 강력히 권장한대요. 강력히 권장한다. 그럼 뭐야? 웬만하면 하라는 소리잖아. 웬만하면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따라서 이제 여기가 요지로 잡은 건데 자, 일단 구문 분석을 해볼게요. I strongly encourage. 나는 강력히 권장합니다. You, 당신이 뭐 하도록? To find a place. 어떤 장소를 찾도록요. 어떤 장소냐? To think and to discipline yourself. 합니다.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생각을 해보고 너 자신을 훈련시킬 장소. 됐어? 그런 장소를 찾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pause 잠깐 멈춰서 use it 그것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장소 그 장소를 사용해 본다고요. because 왜 그러냐면 그것은 즉 그 장소는요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potential 말 그대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 너의 삶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 됐어? 자, 잘 봐봐. 이 글의 소재는 혼자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제로 써볼게요.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요.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즉 세상에 영향을 행사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혼자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혼자 사색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어요. 주제. 됐어? 그러면 혼자 생각하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정도. 세상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향력을 발휘하게 좀 기네요.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써봤어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한다는 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제고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즉 요지는 뭐야? 아 그래, 혼자 생각하는 거 중요한 거 알겠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냥 혼자 짱 박혀갖고 진짜 아싸 마냥 이게 짱 박혀갖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생각하라고?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요 방법적인 걸 말한 게 아니라 장소를 추천한 거예요. 장소. 지금 뭐라고 했어? 여기까지 설명한 건 뭡니까? 혼자 생각하는 거 되게 중요해. 이 얘기 실컷했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뭘 강력히 권장하냐면 야 장소 하나 찾아봐. 장소. 너가 거기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너 자신을 한번 훈련도 시켜볼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장소 있잖아. 장소를 한번 잘 물색해봐. 그렇게 해갖고 너가 만약에 이제 그 좀 생각하거나 뭔가 이러고 싶어. 너 자신을 좀 단련하고 싶어. 그러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장소를 사용해 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장소는 네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장소 한번 잘 물색해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뭘 강조하고 있어? 좋은 장소를 찾으라는 거죠. 됐어? 그럼 이 필자가 하고 싶은 건 뭡니까? 혼자 사색할 수 있는 좀 뭔가 알맞은 장소를 찾아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찾아보라고 지금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장소를 찾으라는 게 사실 뭐 주된 내용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글의 핵심은 뭐야? 혼자야, 혼자.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가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핵심이야. 이거는 추천해 주는 거잖아. 이건 필자의 생각인 거고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혼자 생각하는 게 중요해라는 거죠. 됐어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It can help you. 자, 그것은 즉 그 장소는요 너를 도와줄 거야. 뭐 하도록? To figure out 뭔가를 알아내도록 what's really important and what isn't. 자,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지 important 생략된 거 뭐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내도록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장소 한번 잘 물색해봐. 장소를 왜 물색해봐? 혼자 생각해봐야 되니까. 핵심은 혼자 생각.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너무 쉽죠? 나머지 볼까요?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뭐 감수성 이런 걸 나오진 않고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전혀 아니죠. 혼자 생각이 키워드인데 혼자 생각이 없잖아요. 2번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심을 발휘해야 된다. 정반대죠? 협동심은 같이 하는 건데요. 3번 자신의 성장을 위해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핵심 나왔죠. 4번 합리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비판적 의견을 수용해야 된다. 뭔 소리야 이거. 전혀 상관없고. 5번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공적인 지도자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나오긴 했으니까. 근데 이 말도 엄밀히 따지면은 요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지역적인 내용이에요. 아주 극히 일부분의 내용이죠. 이 글은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공통의 키워드가 뭡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됐어? 이게 주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규율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여기서 규율 얘기한 건 뭐냐면요. 디스플링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디스플링. 디스플링이 뭐야? 훈련, 훈육 이런 거란 말이야. 규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넣은 거예요. 5번이 그나마 이제 낚시성 이제 보기문이 될 텐데 대충 단어만 보고 글을 안 읽는다면 5번을 답으로 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빨리 갔어. 아니 지금 이렇게. 이거 안 했어. 아 봤어. 이 그거 여기 가면 있을까? 충전 좀 해줘. 아, 마이크로야. 나 이따 영상 봐도 의사 팔려. 아니 언제? 학원 끝나면 거기 주잖아. 오늘 뭐? 되게 싫은데. 나 눈치 커야. 나 이거 하루 종일 있었는데. 내가 보여줄게. 이거 언제 보자. 단어는 안 해도 되는데 생각이 없고. 이게 뭐냐? 난한 사람이랑만 채점 안 하는데. 없어. 내가 할 거야? 나 더 심하게. 아니 근데 우리가 틀리면 때문에 그럼 왜 원장쌤 이런 거 하고 가자. 몇 세트로 다. 그냥 비즈니스. 그렇게 많이 때문에 한국어 어쩜 필요 없다 한국어는. 한국에서 아 그러네. 한국어 쓰면 돼 그러면. 아이고 오늘 찍어보내야 되잖아. 난 하고 갈 거야. 학원 끝나면 8시간. 근데 학원을 차에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다고? 좋아질 일이잖아.
주어라고? 하는 이거 왜안 되냐? 이거 되는 거 맞나? 좀 빼버린다. 팀을 빨리 변경해. 몇 개야? 14. 10분이면 안 되지. 내거 몇 개냐? 3%? 3%밖에 안 되잖아. 별로 안 가요 이거. 아니 이거 꺼진다고 이렇게. 뭐, 아, 꺼져? 다시 좀 시간 많이 지나고 꺼져. 켜놓기 못하네.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 내 거는 차라리 이걸 같이 이거. 아, 내 거는 원래 꺼서. 14. 이거 먹히면 더 빨리 된대. 잠깐만. 저거 보고. 지가 제일 잘못한. 친구야, 너라고 출전을 해준 게 아니거든. 아이고 숙제 밀린 거 열심히 하고 있구만. 자, 다음 거 보자 얘들아. 30번. 왜 은구야 피곤해? 영작 많은가? 어? 영작 많은가? 뭘 봐? 아 오늘 테스트 보는 거? 아 조지면 되죠. 까짓 거. 잠깐만 영상 잘 나오나 확인해. 민지가 또 쳤을 것 같아.
안 쳤네.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까요? 그럼 뭐하지? 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제가 첫 문장의 주제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한 것과 똑같은지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0번, 64페이지. 자, 첫 문장도 부문 분석해야 되니까 가볼게요. 자, 봅시다. 일단 if로 시작하니까 콤마까지 끊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If you raise, 자, 너가 들어 올린다면요, your children, 아이를요. 자, 아이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아이를 들어 올린다는 건 아이를 기른다는 소리예요. 됐어? 아이를 양육한다. 너가 너의 자녀를 양육한다면요, 어떤 상태로? In a bilingual environment로. bilingual이 이제 이 두 개의 언어를 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아이를 두 개의 언어를 쓰는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면, 그러면 또 benefits라고 나왔네. 여기 benefits에 선생님이 색깔 표시해놨죠? 왜 해놨겠습니까? 두 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냐 나쁘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좋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benefits라고 나왔으니까. 이점이랍니다. Of this upbringing, upbringing도 역시나 양육, 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양육에서의 benefits는요, 즉 이점이 무엇이냐? Will go far beyond라고 나왔습니다. 자, go는 가는 건데 beyond는 뭔가 넘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far는 저 멀리죠. 그럼 직역하면은 저 멀리 넘어서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능가한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래서 뛰어 넘어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를 동사로 잡을게요. 자, 그래서 go far beyond 하면 뭐다?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just the ability, 그저 능력을요. 어떤 능력을? To speak in different languages,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즉,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저 그런 능력이 되겠죠. 이거를 뛰어넘을 거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소재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중 언어예요. 이중 언어. 그리고 이 이중 언어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의 이점이 되는 거죠. 됐어? 이런 게 소재가 되겠죠. 이중 언어로 키워서 이제 이점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그 실제로 그 제 아는 지인분이 그 지금 저기 캐나다 쪽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잠깐만, 그 친구래. 그분이 남편이 그 저기 멕시코인이었나 그렇고, 그 아는 분이 이제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랑 이제 스페니쉬를 이제 같이 이제 쓴대요. 이제 그 부부끼리 대화를 할 때 스페니쉬로 얘기할 때도 있고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럼 이제 아이는 당연히 이제 두 개 언어에 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요. 여기서는 지금 장점만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두 개 언어를 이제 동시에 하고 있다 보니까 두 개 언어가 다 발달되는 이런 이제 이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일종의 뭐랄까, 언어가 섞이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랑 스페인어가 섞여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랑 결혼을 해. 그래서 영어랑 한국어를 같이 해. 그럼 콩글리시가 나오는 거야. 콩글리시. 그러니까 이런 것 마냥 이게 언어가 좀 섞여서 나오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간 이 글에서는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언어 환경에서 양육을 하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자, 미국의 Psychiatric Association's Report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협회 무슨 뭐 보고서에 따르면요, 어떤 보고서냐면 언어 스터디, 어떤 연구에 대한 보고서랍니다. 어떤 연구냐? 이 뭐 어쩌고저쩌고 요 사람이랑 그리고 뭐 요 사람이 있대요.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사람들의 보고서, 이 협회 연구에 따르면요, 그러면 지금 요 문장은 전혀 중요한 문장이 아니에요. 어쨌든 연구를 했대. 어떤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대. 이거 몰라도 돼. 해석 안 해도 돼. 사람 이름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데 그거에 따르면,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Being able to speak. 자, 그럼 말할 수 있는 거랍니다. 두 개의 언어를요. 자, 그럼 두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예요. 그래서 단수 취급되고 있습니다. seems라고.
두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뭐뭐처럼 보이냐면요 to reduce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in children 아이들에게 있어서 뭘 줄일 수 있느냐 negative internalizing state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요 전체 여기 state까지가 바로 보어가 됩니다. 보어. 자 그러면은 부정적인 internalizing은 뭔가 내면화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면화된 상태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근데 내면화된 부정적인 상태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그게 뭔데?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서치해주라고. 그 예시로서 anxiety, loneliness, and poor self-esteem 이런 거랍니다. 자, 요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면화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내면화된 상태란 게 뭐냐면 불안감이나 외로움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부족한 그런 자존감 이런 것들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감소시켜 주고요. 그리고 또 나오네요. 보어 그러면은 2번으로 써야겠네. Negative externalizing behaviors도 줄여준답니다. 보어 2번이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부정적으로 외면화된 행동도 줄여주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또 예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게 뭐랍니까? arguing 막 논쟁을 벌이고요, fighting 싸우는 거고요, or acting impulsively. impulsively 하면 충동적으로거든. 그래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 이런 거를 줄여준답니다. 됐어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이렇게나 이점이 많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뭐 불안감, 저는 불안감 없어요. 외로움 없어요. 자존감 저 자존감 높아요. 저 없어요 이런 거. 자,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논쟁을 벌인다. 이거는 좀 있는 것 같고. 싸운다. 저 안 싸워요. 저 평화주의자예요. 왜? 나 평화주의자야. 나 안 싸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와이프랑 8년을 살면서 싸워본 적은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싸워본 적은 있는데 90% 이상은요 혼난 거예요. 네, 싸운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혼난 거죠.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이건 좀 애매하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막 예를 들어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반년 전인데 퇴근하고 왔어 집에 토요일 날에 8시였어. 집에 딱 왔는데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어. 곰곰이 생각하다가 와이프한테 우리 펜션 갈래? 이랬어. 그때 토요일 저녁 8시였거든요. 펜션 갈래? 왜 펜션? 그냥 아니 근데 지금 이 시간에 펜션을 뭐 예약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당장? 알아보면 되잖아. 그래서 알아봤어. 이게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있어요. 여기 강원도 쪽이었던 것 같은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예약했어. 당일날 예약해서 그래서 가자? 그럼 짐 싸고 갔어요. 진짜. 그럼 가서 펜션에서 뭐 했냐? 진짜 잠만 잤어요. 잠만. 아니 도착하니까 12시였는데 밤 12시인데 뭐해요? 뭐 할 게 없잖아. 자야지 뭐. 그래서 이제 애 재우고 잤어. 그냥 와이프랑 그냥 컵라면 하나 까먹고 잤어요.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춘천 쪽인데 그 춘천 투어 했어요. 춘천 투어. 뭐 여기 갔다가 뭐 여기 갔다 해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밤늦게까지 충동적으로 행동한 거죠. 네, 가끔씩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그렇대요. 어쨌든간 이렇게나 장점이 많이 있대. 이렇게나. 자, 한번 볼게요. 뭐 벌써 마지막 문제였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두 사람이죠. 한과 후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 바이링규얼 영스터니까 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이해할 때 두 개의 문화를 이해할 때 그들은 더 잘 appreciate 할 수 있대. 자, appreciate이라는 단어 내가 되게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은데 중요하죠. appreciate는 가장 쉬운 거는 감사하다죠. 또 뭐 있을까? 감사하다. 그렇지. 또 진가를 알아보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죠. 자, 하나 더 알려줬었는데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해하다. 됐어요? 감사, 인정, 이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인정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요, 인정보다 이해에 가깝겠다. 이해 쪽에 가깝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요, understand랑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를 잘 알아보다라는 뜻이에요. 잘 알아보다. 그러니까 잘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잘 인식한다.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가 잘 알아볼 수 있다. 너 이거 알아볼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똑같은 말이죠.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은 더 잘 알아볼 수 있대요. 다양성을요.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리고 get along with 하면은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잘 지낼 수 있대요. 그들의 또래와 선생님들과. 됐습니까? 이게 바로 또다시 말한 거죠. 장점이죠, 장점.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바이링결 환경이 좋다. 이것만 얘기했잖아. 그쵸? 앞에서는 뭔가 부정적인 내면화된 거를 줄일 수 있고 부정적인 외면화된 것도 줄일 수 있고 다 좋은 말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이링결 상황에서 아이들은 뭐다? 두 가지 문화를 애들이 이해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단 다양성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죠. 얘네 문화는 이렇고 얘네 문화는 이렇지. 둘 다 두 문화를 다 겪은 아이니까 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또래들과 선생님들과 당연히 잘 지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막 따시키고 이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왜? 다 이해를 하니까. 됐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서적으로 좀 좋다라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중언어 양육 상황이 좋다예요. 정말 쉽게 말하면요. 자, 그럼 정답이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요 소재가 다 있습니다. 이중언어, 그다음에 여기도 이중언어.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는 일단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이중언어가 좋다 쪽인데 이점인데 여기서 말한 이점은 뭐냐면요. 정서적 이점에 가깝죠. 그렇죠? 왜냐면 이해하고 잘 지내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학습적으로 좋은 게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 영어랑 한국어를 둘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좋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애가 두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고 포용력이 넓어진다는 거죠. 즉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이점을 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됐어? 1번은 뭔데?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이 됐잖아. 학업 성취가 아니에요. 됐죠? 2번은 이중언어 습득에 있어서 학교 수업보다는 가정환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학교 수업과 가정환경을 비교하는 건데 아니죠. 아예 그 내용이 안 나왔고요. 3번 조기 이중언어 교육은 아이의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혼란을 줄 수 있다면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은 안 되겠죠. 4번 언어 학습자의 사고방식이 이중언어 교육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 언어 학습자의 사고방식,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배우고 있어.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나의 사고방식은 내가 이중언어 교육을 배우는 거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전혀 상관없죠. 언어 학습자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5번은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아이는 정서가 안정되고 여기 나왔잖아. 정서에 대한 거. 그렇죠? 사교성이 뛰어날 수 있다. 라는 거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래들과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내가 지문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 보기문을 제대로 고르려면은 좀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31번 가겠습니다. 세 지문 했으니까 세 지문 더 가면 되겠죠? 막 여기저기서 막 한숨 소리 들리고 하고 막 눈빛이 막 죽어 있고 동주야 힘내. 이따 남친 만나러 가야지. 벌써 헤어졌어? 자, 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공주는 헤어지면은 학원 끊을 거야. 랩탈 나가서 안 돼. 학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혹시 이제 뭐 민지랑 공주뿐만 아니라 이제 혹시 이제 남친이나 여친이 있다. 뭐 이제 예를 들어 동혁이가 여친. 나머지 남자애들 보자. 여친이 있을 만한. 네,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간 네, 좋은 방법이 있어요. 걔를 학원으로 데려오세요. 오. 데려오세요. 너무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볼 수 있다. 그럼 같이 이제 막 쉬는 시간에 이제 나가면서 이제 같이 만나면 이제 눈빛 교환 한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나고. 갈 때 이제 손잡고 가. 완전 성격이 데리고 있어. 맞아. 그러다가 이제 나한테 걸려갖고 이제 겁나 혼나고. 이러면서. 네. 로맨틱. 이걸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연애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건 하람이에요. 그건 하람이에요. 뭐 너? 하람이라고? 그래? 자, 보자.
이런 거를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50보 100보라고 해요. 50보 100보. 나 배웠어. 네, 50보 100보예요. 자 31번 보자. 자 또 첫 문장 구문분석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experts 전문가들은요 advise 이제 조언해 준답니다. 사람들이 뭐 하도록 투부정사 하도록이요. to take the stairs. take the stairs니까 이제 계단을 오르는 거죠. 계단을 오르도록 이제 조언을 합니다. instead of 뭐 대신에 elevator 대신에 또는 work or bike to work니까 잠깐만요 여기까지겠네요. sorry. 여기까지 여기 표시돼 있었구나. 미안해. 눈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대신에 이제 이제 계단을 이용해라. 또는 여기가 목적격보 2번이겠네요. 여기서는 이제 뭐 직장에 갈 때 걷거나 자전거를 타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한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나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6시간 걸려요. 미친 거 아니야? 자전거 타고 오라고요? 25km야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우리 집 서울이에요. 어떻게 말 같지 않아? 저는요 우리 학원을 다니면서 우리 학원을 제가 4년째 이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내가 4년 동안 다니면서 계단을 타본 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문명의 이기잖아요. 문명의 이기. 근데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 놓고 왜 걸어요? 아니 쓰라고 만든 거잖아. 쓰라고 만든 거면 그럼 엘리베이터를 써야지.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근데 왜 고생을 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 귀찮아서 그래요. 아니요. 자 볼게요. 자 이것은요, a good strategy, 좋은 전략이랍니다. 자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climbing stairs. 자 계단을 오르는 거 provides a good workout. workout은 운동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좋은 운동을 제공하고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Who work or ride a bicycle for transportation. 자 그러면은 어떤 대중교통으로 이제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아니면 걷거나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most often 보통은 meet their needs. 여기서 meet은 만나다가 아니고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야. 충족시키다. 그러면 그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킨답니다. 뭐에 대한 필요성이냐? For physical activity니까 어떤 신체적 활동이겠죠. 즉 신체적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킨답니다. 즉 이 두 번째 문장은 이 문장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엘베스라고 그리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라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라고요. 됐어? 근데 이것도 거리가 가까워야지. 그렇지? 그 원장님께서 이제 집이 좀 가까우신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해요. 근데 그 무슨 말이었지 까먹었다. 아무튼 별로 안 멀어요. 원장님께서. 근데 이제 원장님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기에는 사실 너무 가깝고 그렇다고 해서 걷기에는 조금 이제 멀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 이제 왜냐면 차 막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라고 했거든요. 아니 스쿠터 하나 싼 거 하나 사라. 그래서 이제 헬멧 쓰고 뭉 이러면서 네, 그렇게 이제 추천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막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러면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 막 이제 막 몸 피곤하시다고 이제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다. 원장님 출퇴근할 때 운동하면 되잖아요. 자전거 타세요. 전기 자전거 사라. 그래서 네. 근데 원장님이 가볍게 무시하셨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however 나왔네? however 나왔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이 왠지 나올 것 같아. 지금까지는 뭐야? 운동이 된다는 거였잖아. 걸어 다니고 뭐 자전거 타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나가 나왔어. 자, 빨리 읽어보자. 많은 사람들은요 face 한답니다. face는 원래 이제 얼굴이 아니고요. 직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직면하다. 그러니까 마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마주하게 된답니다. barriers, 장벽을 마주하게 된대요. in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에서 장벽을 마주하게 된답니다. 어떤 환경인가? that prevents such choices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그러한 선택을 prevent, 원래 prevent는 예방한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선택을 막아버리는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barriers를 쓰시거든요. barriers 이렇게 그러한 선택을 막아버리는 그런 장벽을 마주하게 된답니다. 그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 제가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자전거 타고 오고 싶어. 아니 거리가 25km인데 어떡해. 그럼 나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만약에 원장님 정도 집에서 살았으면요 저 걸어왔어요. 그 정도면 차 안 타고 다녀. 네.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경 때문에. 알겠죠? 다음 내용이에요. few people이라고 나왔는데 얘들아 이런 경우를 좀 잘 봐야 돼. 우리 그 수량 형용사 할 때 배웠는데 few는 거의 없는으로 해석했잖아. 그치? 부정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요 여기까지만 해석해볼게. 여기까지만 해석해보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이렇게 few나 little로 시작을 하면요 동사를 부정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거의 없는 쪽으로 해석하면 좀 부드러워져요 해석이. 즉 사람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을 거래요. 뭐를요? To work or bike on roadways. 자 그러면 걷거나 자전거 타는 것을요. 어디에서? 도로에서요. 근데 어떤 도로냐? The less safe sidewalks or marked bicycle lanes 라고 나와 있죠. 요게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lack 부족하대. 뭐가? 안전한 사이드워크니까 도보죠. 도보. 이렇게 이 옆에 걷는 거. 그리고 또는 marked bicycle lanes니까 이제 표시된 그런 이제 그 자전거 길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거니까 인도라고 그냥 해석할게요. 인도라던가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한 그런 길가야. 그래서 그럼 그런 길가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겠냐고 못하지. 아니 우리 집에서 여기 오려면 고속도로 타야 돼요. 고속도로에 아니 사이드워크가 어디 있어 고속도로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서 안 오는 거예요. 자전거 전용도로 없어요. 고속도로에 무슨 자전거 전용도로 있어. 오토바이도 못 가는데. 그렇지?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 이거는 제 의지가 아니고요. 환경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where 나왔어요. 자, 콤마하고 where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거기서. 됐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그곳에서 vehicles는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탈 것이에요. 그러면 탈 것은요. speed by니까 속도를 낸답니다. 빠르게 지나간다고요. 자, 차량이 speed by 빠르게 지나가거나 그리고 그곳에서 공기가 오염돼 있답니다. 아, 저 뭐야 폐가 안 좋아서요. 저는 공기 오염돼 있으면 밖에 못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제 항상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되고요. 네, 제가 이제 폐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염돼 있으면 저 안 됩니다. 빨리 다니다가 치면 어떡해요? 그렇죠? 위험하잖아. 저 처자식 있는 사람이에요. 안전하게 다녀야죠. 저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거는 제가 운동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환경이 그렇게 저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소재를 아까 안 지었었네요. 자,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무엇이냐면요. 일단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아까 전까지 나왔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운동,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이라고 하면 될까요? 지금 일상생활이잖아. 뭐 출퇴근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운동이야. 일상에서의 운동. 물론 이게 좋대, 이게 좋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환경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운동을 우리가 하려면은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고. 저처럼 환경이 안 갖춰졌으니까 제가 운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검진을 제가 3주 전쯤에 받았는데 그때 거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일주일에 운동 몇 분이나 하네요. 그래갖고 1분도 안 하는데요. 이랬어요 제가. 아니 뭐 걷기 운동, 숨쉬기 운동은 하죠. 네. 진짜 어떤 뭐 예를 들어 헬스장을 간다거나 뭐 진짜 뭐 하다못해 뭐 팔뚝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니? 아니요. 그래서 그 건강검진 결과표가 나왔는데 유일하게 빨간불이 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신체 활동 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빵은 아니지. 나 수업하고 맨날 떠들고 여기서 막 이거 글씨 쓰고 손가락 운동 운동하는데 예, 빵은 아니지. 예. 저 이거 갤럭시 워치 이거 하면요 이게 그 뭐지 6,000걸음인가 7,000걸음인가 걸으면은 여기서 막 뭐가 갑자기 막 폭죽 같은 게 팍 이렇게 터지는 거야. 이게 나오면서 오늘 너 6,000걸음이나 걸었어. 너 운동 많이 했어. 잘했어라고 나한테 칭찬해 준단 말이야 얘가. 아니 근데 활동량이 빵이라니 이거 저 억울해요. 나 지금 나 지금 5,035걸음 걸었어요 여기. 이거 저 억울합니다.
저는 일상에서 충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일상에서 운동을 안 했으면요 한 100kg 될 거예요 지금.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래서 또 few가 나왔네. 근데 이번에는 few 자체가 주어로 쓰인 거거든. 얘 자체가 앞에 few people이라 나왔었지. 똑같은 말 또 하기 싫으니까 그냥 few라고만 쓴 거야. 아까랑 똑같이 해석하면 돼. 그러면 사람들은 거의 선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뭘 선택하지 않을 거냐면 to work upstairs. 자, 계단 올라가는 걸 선택 안 할 거래요. 선택 안 해요 저는요. 왜 그러냐? 자, 이유가 나옵니다. inconvenient, 불편해. 그리고 unsafe, 안전하지가 못해. 뭐가? 이 stairwells가요. 그러니까 이 stairwells라는 거 말 그대로 이제 그 계단을 말하는 거겠죠. in modern buildings니까. 자, 현대식 건물. 됐어? 그러니까 그 현대식 건물에서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계단이 있는 계단이겠죠. 그렇죠? 계단이 있는 계단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이상하네요. 아무튼가. 그러니까 그걸 오르는 걸 누가 선택하겠냐고. 저 고소공포증 있어요. 여기 계단 여기 막 올라갈 때마다 저 무서워요. 막 이렇게 떨려. 막 벌벌 떨려서 좀 계단을 못 타요. 네. 계단을 못 합니다. 여기 아니 이거 난간 잡고 하다 난간 부러지면 어떡해. 너무 정말 불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건물도 오래 있고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니 넘어갈게요. 자, 야 이게 부러질 확률이 더 높아요. 아니 엘베는 누군가 고쳐줄 건데 그냥 안에서 짱 박혀 있으면 되는데 이게 뚝 하고 부러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안전한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처자식이 있으니까요. 자,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In contrast, 자 대조적으로 여기는 구분해서 할게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Living in neighborhoods with safe biking and working lanes. Public parks 왜 이렇게 길어? And freely available exercise facilities 여기까지야. 건강이네요. 이 덩어리가 얘를 꾸며주는데 이 덩어리가 너무 길죠? 그래서 좀 잘라보겠습니다. 일단 living 동사고 in neighborhoods 여기가 수식어겠죠. 자, 그러면 이제 neighborhood는 어떤 그 이제 동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동네냐? 안전한 자전거와 그리고 이제 그 걷기를 위한 길 됐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인도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public parks니까 이제 그 어떤 이제 대중 공원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운동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동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끊으면 돼요. 지금 요 위드를 기준으로 요 놈이 1번 그리고 요 놈이 2번 그리고 and하고 요 부분이 3번이 되는 겁니다. 1번과 2번과 3번을 가지고 있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 됐어? 엄청 길죠? 자, 어쨌든 간 이런 사람들 봐봐 아니 이런 환경이 갖춰지면 저도 한다니까요. 뭐냐? 아니 안전한 자전거 전용 도로 차 있죠. 아니 제가 제가 좀 변호를 할게요. 저희 집이 한강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5분만 걸어가면 한강이에요. 한강 자전거길.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 거기가 되게 위험해요. 아닌데? 아닌데 반말해도 위험해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 한강이 이렇게 있어. 여기 한강이 있어. 맞은다고요? 근데 자전거 전용 도로가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 만약에 이쪽에 그러면은 인정. 근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운전하다가 만약에 이게 좀 이렇게 컨트롤을 잘못할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 난간에 하고 바로 빠져가고 죽는 거예요. 난간 있잖아요. 난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자. 이렇게 하다가 내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요. 반대쪽으로 타면 되잖아요. 바깥쪽으로 타면 되잖아요. 아니 아까 말했잖아. 이게 사람이 항상 이렇게 정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괜찮아. 이게 컨트롤이 그러니까 난간이 있는데요. 난간이 낮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높잖아요. 아니 혹시 모르잖아. 아니 아니, 혹시 모르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부정적인 거기 있는 사람들 뭐냐고요? 네. 간이 큰 사람들이요. 저는 쫄보라서 전 못하겠어요. 배달의 무서워요. 저는 되게 겁쟁이에요.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는 이제 공원이죠. 공원? 우리 동네 공원 한강공원. 멀어요. 아니 한강공원 없어요 우리 동네. 진짜 없어 이거는. 멀어요. 가려면은 차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근데 뭐하러 아니 운동하러 차 타고 가서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상하지 않아요? 걸어서 그렇잖아. 가면 되죠. 어? 걸어서 가면 되죠. 운동할 때 걸어서 갈 거리는 아니에요. 아니 이거 버리고요. 그다음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운동시설 요즘에 운동시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함부로 이렇게 막 만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위험해요. 네. 장갑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뭘 굳이 뭐 장갑까지 운동하는데 거슬려요 이거.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좀 위험해요. 집에서 하면 되는 거 같아. 여기선 그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 안 나왔잖아. 아 저희 집 좁아요. 저희 집 3평이야 3평. 자 사람들은요 사용해요. 그것들을요 자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their surroundings encourage physical activities. 자 그들의 주변 환경이 장려하는 거야 신체 활동을. 봐봐. 주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라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운동을 하는 건 좋다 이거야. 하는 건 좋은데 하려면 안전한 그런 환경이 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일상에서의 운동 가능 여부는 주변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 아 이 글 쓴 분 진짜 만나고 싶네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대로 하거든요. 나머지를 볼게요. 1번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운동시설을 만들어서 안 된다. 안 되지. 자연이 무조건 중요하지. 운동시설을 왜 만들어? 자 그 다음에 3번 운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따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미쳤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운동량을 계획해야 된다. 건강 상태는 아니죠. 여기는요 환경에 대한 거였으니까. 5번 짧더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건강에 좋다.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근데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글은 다시 한번 보다 환경에 관련된 거니까 5번도 정답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분 나왔어요. 뭐라고? 2분 나왔어요. 누구 맘대로요? 너무 뭐가 누구 맘대로 9분이에요? 밑으로. 내가 끝나는 시간이 곧 끝나는 시간이야. 저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 수업 안 하면 자리에 앉거든요. 선생님 운동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6,000걸음 다 걸으셨어요. 태세 전환 보소. 너무 축하하셨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막 너가 운동 안 하지. 쌤 운동 너무 많이 했는데요. 태세 전환 보소.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야 여기서 지금 워치에서 뛰고 있어. 아 뭐야? 뛰고 있다고 딱 보여주려고 하니까 운동이 끝났습니다. 되게 정확하네요. 아니 근데 야 봐봐 운동이 끝났습니다라는 말이 뜬다는 것 자체가 뭐야? 운동을 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칠판 쓰는 게 네가 써봐 이씨. 2시간 동안 서서 네가 써봐 이씨. 싫을 것 같아? 너 팔 다치가 않아. 그냥 이거 두고 있어도 걸음걸이 돼. 못 들어서 할게요. 미팅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딱 했던 데까지 했군요 오늘.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한 68쪽에서 다음 시간에 한 6줄을 한다 치면 네? 자, 5개까지 할게요. 77페이지까지. 여기까지 보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 모두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중요한 거죠. 소재 작성이랑 그 다음에 주제문의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제문에 표시할 때는 반드시 색깔펜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색깔펜이나 형광펜이나 이런 걸로. 자 그리고 뒤에 구문 분석과 해석은요. 지난번에 130쪽을 했었죠. 보죠. 130쪽 했으니까 130 잠깐만요. 분량을 좀 봐야 되는데 131, 2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31, 2 131, 132쪽은 해석과 구문 분석과 그 다음에 단어 조사 모르는 거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자 아까 숙제 전력받은 것들 오늘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래.